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43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였습니다. 한량 바리스타, 백수 바리스타, 네, 놀고 먹는 바리스타. 좀 저도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네, 인생 참 편하게 사는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찔려요.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큰 돈을 벌고, 뭐 인생 잘 나가진 않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인생을 날로 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네, 이런 각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네. 근데 예전에 그 폭염을 비교하기엔 좀 그런데 하긴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 거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니까요. 근데 분명히 덥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이제 땀이 줄줄줄 흐르는 때가 돼서 이제 보양식 같은 거 많이 챙겨 먹을 그럴 시즌인데 뭐 이미 초복은 지났습니다. 네, 초복이 지났기 때문에 뭐 딱히 아닌가? 평상시에 맨날 먹나? 요즘엔 요즘엔 뭐 초복이라고 잘 먹는 게 아니죠. 네, 맨날 잘 먹으니까. 네, 저는 요새 이남자에 가서 특설렁탕을 먹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이남장이 이제 을지로 본점에 있는 이제 설렁탕 집인데 이 본점이 을지로 2가에 있어요. 근데 워낙 유명해갖고 이게 지점들도 많아지고 이게 뭐 50년 됐다고 그랬나? 네, 그래서 사실 뭐 설렁탕 맛이 특별히 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설렁탕 맛집들 가보면 거진 맛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집들마다 뭐 깍두기나 김치의 맛이 더 맛있냐, 감칠맛 나냐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설렁탕 맛은 그냥 무난하고요. 근데 여기 특설렁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고기 수육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특 사이즈가 있어요. 특을 시키면 장점이 여기는 육수랑 이제 소면 그리고 밥은 무한대까지는 아니겠지만 계속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7,000원 주고 한 끼 먹기 분명히 녹록치 않죠. 야, 씨, 너는 한 끼에 17,000원짜리 먹냐? 뭐 이렇게 욕할 수도 있는데 저도 매일 먹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 먹어요. 진짜 가끔 땡길 때 진짜 1년에 뭐 한 번 먹을까 말까? 근데 요새 요 집을 한 두어 번 갔는데 이 집이 이제 특설렁탕이 괜찮아서 저는 이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보통 이제 고기 구워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맛도 또 다른데 그냥 몸이 허하다 싶을 때 뭔가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을 때 저는 이 남장 가서 특설렁탕을 먹는 편이에요. 뭐 종로 쪽에도 이제 맛있는 설렁탕집이나 곰탕집이 이미 있죠. 뭐 주로 많이 가는 게 이제 명동의 이제 하동관 네, 본점인데 뭐 여기는 가격 대비 이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다고들 하시는데 뭐 그래도 이제 명성은 있어요. 또 여기가 워낙 또 오래되기도 하고 또 한 군데가 이문설렁탕이라고 그래갖고 뭐 100년이 넘었다고 하는 요 설렁탕집 예전에도 한번 제가 여기 다녀와서 뭐 리뷰도 잠깐 남기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설렁탕집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렁탕집에 가서 뭐 몸이 좀 화하거나 좀 기운이 나고 싶을 때 그냥 한 그릇 먹는 거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아무래도 날이 덥다 보니까 이제 시원한 음식들을 더 많이 찾게 되는데 저도 그래요. 뭐 막국수나 이제 소바, 뭐 메밀, 뭐 국수들 그리고 이제 냉면 뭐 이런 거 찾아다니는데 사실 그런 거 먹으면 먹을 땐 좋은데 몸도 추워지고 사실 뭐랄까 보양이 된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뜨끈한 국물에 밥 그리고 고기 이렇게 먹는 게 어떨까? 뭐 그냥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저의 헛짓거리 좀 했었고요. 자, 이제 오늘 또 커피를 먹어보면서 또 얘기를 진행해 봐야겠죠? 자, 오늘 먹어볼 커피는 예전에도 한번 먹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하도 안 나서 또 사서 먹어보고 있어요. 커피빈에서 출시한 이제 카페 라떼 요 이제 RTD 보틀 타입입니다. 이게 커피빈에서 나오는 게 카페 라떼랑 이제 바닐라 라떼가 있는데 일단 기본 카페 라떼 한번 다시 사봤고요. 써있기로는 이제 커피빈의 프리미엄 원두, 네, 융드립 추출 1급 A 원유라고 써있습니다.
일단 서울 F&B에서 이제 제조를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커피 제품들이 서울 F&B 제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울우유 협동조합이죠. 그러니까 서울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회사가 아니라 이제 협동조합의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일반 기업과는 조금 분명히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우유 이제 서울 F&B에서 제조되는 웬만한 이런 커피 가공, 유가공업 그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이걸 먹는 거죠. 그렇다면 서울 F&B에서 가공되는 커피 우유 제품들과 맛이 유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 일단 보면은, 일단 내용을 보면 원재료명이 원유가 들어있고, 커피빈 커피 추출액이 3% 이상, 브라질산, 에티오피아산, 네, 3대2로, 네, 지금 구분이 돼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액이 또 따로 들어갑니다. 브라질산이 들어가고요. 뭐 보시면 혼합 분유가 들어가는데 유크림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느끼함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살짝 가져보고요. 정제수와 설탕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약간 단맛이 나는 커피입니다. 자, 이걸 한번 또 다시 먹어볼 건데, 물론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제가 이런 걸 자주 똑같은 걸 먹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렴한 커피류들은 이제 자주 쟁겨놓고 먹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이 제품도 이제 2,000원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자주 먹진 않죠. 정말 이제 눈에 띌 때, 그리고 가끔 생각날 때, 이제 집어서 먹고 있는 편입니다. 자,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빈 커피를 먹고 있으니까 그냥 한번 커피빈에 대한 소개를 좀 하자면 이게 2000년 6월에 설립된 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제 커피빈 코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내셔널 커피 앤 티 LLC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가맹 사업을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뭐 사실 저는 커피빈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몰라요. 근데 커피빈도 이제 거진 직영 형태로 매장 운영을 했었죠. 그 초창기에 이제 스타벅스와 함께 약간 라이벌 구도 형태로 이제 움직이긴 했었는데, 뭐라 그럴까. 조금은 이제 스타벅스의 이제 문화를 주도하는 측면에 있어서 고급 브랜드라는 인식은 가져갔지만 조금 많이 이제 좀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 최근 기사에도 이제 M&A 진행 기사가 있었는데 후속 보도는 없었어요. 지속적인 후속 보도는 없고 최근에 기사를 검색해 보면 이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지금 많이 열고 있는 어떤 그런 노출되는 기사들이 있는데 전 사실 커피빈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봤어도 잘 몰랐겠지. 그러니까 눈에 많이 안 띄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커피빈도 뭔가 이렇게 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확실히 사람의 인식 속에서나 그 주변의 매장의 노출도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그 5월쯤에 기사가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10년 정책 커피빈 리뉴얼 전략 반전 묘수될까 라면서 이제 기사가 올라왔어요. 여기도 보면 커피빈은 한때 스타벅스와 함께 커피 전문점 양대 산맥을 이루는 명실상부한 업계 2위 사업자였다. 지금은 이제 투썸이 차고 있죠. 매장 규모나 브랜드 이미지, 커피맛 등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스타벅스의 아성을 넘볼 경쟁자로 충분했다. 그런 커피빈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고 있고 매출 규모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중위권으로 이제 밀려나고 있죠. 실제로 매장 노출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오히려 있는 매장도 다 정리하는 분위기로 요새 나오고 있어요. 뭐 드라이브 스루 매장과 이제 퍼플 오더, 이제 사이렌 오더를 따라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지금 계속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부채 비율들이 이제 아무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과연 이 커피빈이 어떻게 또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지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커피빈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서 그런지 딱히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이 회사는. 물론 이제 커피빈 쪽은 직영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근무했던 바리스타들이나 주변에 지인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딱히
좋은 취지의 글들을 제가 본 바가 없어서 커피빈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기업 이미지나 이런 바리스타 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실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뭐 그런 약간의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고 약간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커피빈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왜냐면 스타벅스가 이제 문화를 선도하고 특히나 이제 MD 상품이나 노출도가 좋은 높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이제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커피빈은 항상 뭐랄까 조금 먹기 싫으면 관둬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MD 상품뿐만 아니라 이벤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소극적인 자세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이제 눈에서 멀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좀 약간 고개를 너무 빳빳이 들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왜냐면 소비자의 니즈를 찾아서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커피빈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그냥 추론을 해봅니다. 또 헛짓거리 제 긴 얘기였었고요. 자, 일단 까서 먹어볼게요. 최근에 뭐 파스쿠치도 그렇고요. 뭐 SPC 계열이긴 합니다만 파스쿠치도 이제 매장이 예전만큼 잘 안 보이죠? 네. 파스쿠치는 또 어떻게 사활을 걸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이거 먹어볼게요. 일단 커피 색깔이 상당히 진합니다. 네, 유제품이 들어있는 느낌치고는 상당히 색깔이 진한데 그렇다고 흙탕물 색깔은 아니에요. 이미 얼음잔에 제가 세팅을 해놨고요. 달다. 솔직히 맛은 믹스 커피 맛인데? 믹스 커피를 조금 물을 적게 타고 우유 조금 넣은 다음에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었다 먹는 그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맛이 세요. 쓴맛 그 커피의 맛이나 커피의 향 쪽 부분이 좀 셉니다. 반면에 유제품 쪽 맛이 잘 안 느껴져서 오히려 그 단맛들이 더 묵직하게 나타나는데 이건 좀 우유를 좀 타야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좀 우유를 타봤거든요. 우유를 타니까 좀 밸런스가 깨지는 감이 있네요. 오히려 좀 부드러워진 부분은 있는데 이제 농도가 훅 떨어지면서 이제 우유 제품 맛이 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융드립 추출로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강배전 커피를 이제 융드립 형태로 내린 거에 약간 유제품을 조금 섞고 이제 단맛들을 첨가하다 보니까 믹스 커피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딱 먹어보면 이렇게 우유 라떼 제품을 먹는 느낌이 아니라 집에서 만든 믹스 커피를 먹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우유 조절만 좀만 더 하면 괜찮네. 그러니까 얘는 뭐 이렇게 특별한 RTD 커피라고 보여지긴 그렇고요. 왜냐면 요새 RTD 컵 커피들이 이제 상당히 수준들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먹었던 동원 오리진스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뭐 그런 제품인데 그런 거에 비해 이 제품은 이제 좀 출시가 된 지가 좀 됐어요. 이 제품이 시중에 눈에 보이기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많이 먹던 그런 가공 커피류의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단맛과 묵직함이 세다 보니까 먹고 나면 좀 개운한 감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제품들은 카페 오레 스타일처럼 조금 라이트하게 먹으면서도 뒷맛이 깔끔한 형태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오히려 단맛을 좀 당도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단맛이 세서 믹스커피랑 맛이 너무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피 자체의 이제 좀 특색들이 좀 묻히는 거죠. 너무 이제 평이한 커피가 되는 겁니다. 왜 요새 이제 워낙 이제 스틱형 커피들도 많이 나오고 집에서 이제 아이스 커피도 많이 타 먹고 뭐 맥심 광고 열심히 하고 있죠. 뭐 물론 이제 TOP 같은 제품들보단 좀 더 이게 맛이 있는데 더 단맛이나 이게 좀 더 세긴 한데 뭐
좀 좋은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믹스 커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은 참 좋아할 맛인 것 같아요. 나 간단하게 또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먹어보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마저 마실게요. 아, 시원하네요. 네, 역시 여름엔 아이스 커피죠.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커피. 네, 헛소리 하지 말라고요? 네.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커피 리뷰는 좀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고요. 생각보다 또 이렇게 커피 리뷰할 것들이 좀 생겨서 뭐 대단한 건 아닌데요. 뭐 제가 하는 리뷰가 뭐 그렇지. 뭐 대단한 거 있었어요? 네, 그냥 허접한 내용들을 하는 건데. 카톡? 카톡? 자, 금주의 뉴스들 한번 또 이렇게 얘기해보고, 네, 커피 리뷰를 또 지속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요새는 방송을 뜸하게 하느냐? 네, 그냥 더워서. 덥고 귀찮아서. 네. 아시겠지만 저는 인생을 막 이렇게 설계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편이 아니에요. 상당히 좀, 말로는 능동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도 되게 게으르고 수동적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어디 가서는 또 능동적으로 살라고 또 얘기는 주둥이는 또 엄청 떠들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 뭐 겉으로는 또 이렇게 겉과 속이 달라. 나도 이제 상당히 모순적인 사람입니다. 학원 같은 데 가서는 열심히 하라고 막 다그치지. 너나 똑바로 해라. 아니면 이랬을 그 속으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씨, 야, 너나 잘해라 좀. 이제 저한테도 이제 저 스스로 욕을 많이 합니다. 똑바로 하라고. 자, 이제 커피 기사들을 하나씩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댓글이 없어요. 네, 다들 사라지셨어. 씨, 내가 똑바로 안 하니까, 청취자들도 다 사라지나 봐. 뭐 어쩔 수 없어! 씨, 그래, 나 할 거야. 내가 원래 하던 거 할 거야.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 일단, 무인 커피 전문점 기사 요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오늘, 아니, 시리아 너 들어가. 얘는 부르지 않을 땐 되게 잘 나온다? 야,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부를 땐 안 나오고, 또 OK 구글하고는 또 틀려요. 또 삼성 OK 구글, 또 이렇게 반응 속도가 다 달라. 네, 아무튼, 뭐 또 헛소리 했다. 자, 무인 점포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근데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우리 동네에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네에는 없는데 멀리 있다. 뭐 그러면 뭐 확산이 되나 보다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데 진짜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사는 동네 가까이에도 이런 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눈에 띄었던 게 세계과자점, 이제 아이스크림 할인점 같은 거는 이미 다 무인 점포로 이미 동네에 생겼고요. 생겼어. 한 최근에. 한 달 전에. 그리고 이제 카페도 들어왔어요. 24시간 해놓고 이제 들어오죠.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요즘 코로나 때에 또 어떻게 보면 24시간 그런 데 앉아서 또 술 먹고 또 커피 마시고 막 얘기하고 그럴까 하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되죠. 네. 차라리 요즘 이제 코로나 확산과 관련돼서 이제 계속 경각심을 줄 만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뭐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런 델타 변이 이후에 후속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최근 내용을 보면 영국은 오히려 프로 해쳤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선수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악수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국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따라할 건 아니지만 이제 세계적인 분위기로는 좀 우려를 낳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아이고 내가 미쳐가나? 우리나라도 뭐 수도권은 뭐 4단계, 수도권 비수도권은 2단계. 그래서 막 지금 다 원정 가서 술 먹고 뭐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난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사람들의 뇌가 없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술 먹고 싶은 거 나도 알겠어. 나도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물냉면 먹지 말라고 그러면 못 먹게 하면 먹고 싶고 짜증나지. 하지만 뭐 이 위기를 좀 버틸 때까지는 뭐 집에서 먹고 알아서 좀 개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경기도 사람이 서울 사람이 뭐 강원도까지 가서 술 먹고 아니 왜 그래? 제발 그러지 좀 마. 좀.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술이 그렇게 좋은가? 뭐 그럴 수 있어. 네, 뭐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이 코로나가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한 1년 가겠다 싶었는데 벌써 1년이 넘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2년, 3년 될지 5년 갈지 10년 갈지 모른대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감기 바이러스처럼 항상 상주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어서 코로나가 단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성이 생길 때까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보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감기 바이러스에 이제 내성이 생겨서 뭐 걸려도 잠깐 아프고 말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야 그냥 코로나랑 항상 살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 문제가 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가 이제 경계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의 사람들이 있죠. 특히 요새 자영업자들이 이제 또 이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만 호구냐 막 이러면서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런 상황에 물론 종교계에서도 들고 일어나시는데 뭐 그러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이거는 뭐 한마디로 운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정부에서 다 책임지지도 못해. 근데 이걸 뭐 그렇다고 뭐 들고 일어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서로가 현명하게 협조를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막아나가야 되는데 뭐 솔직히 코로나가 조금 주춤한다. 그럼 다들 해이해져가지고 또 뭐 하다 보니 또 이 사단이 난 거야. 그러면 좀 서로가 좀 조심하면 좋잖아. 응? 소비자들도 좀 깨어 있어서 조금 방역에 잘 따르고 업자들도 계속 간격 유지하면서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그렇게 유지하면 뭐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유지될 텐데 조금 풀어지니까 또 와 늘고 또 이렇게 쪼이면 조금 줄다가 또 풀어지면 와 또 늘고 이게 뭐 작년부터 똑같죠? 네 매년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놓고 정부만 탓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저 역시뿐만 아니라 이 소비자들도 각성하고 네, 그들 스스로가 좀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무인화는 하나의 흐름이 됐어요. 지금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키오스크 주문은 어디 가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사람이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다 이제 키오스크 주문이 다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뭐 맥도날드나 뭐 버거킹, 롯데리아, 햄버거집만 가도 다 이미 그렇고요. 뭐 카페도 그렇고 뭐 우리 잘 가는 뭐 웬만한 음식점들 다 키오스크 돼 있죠. 물론 이제 서비스 뭐 좀 이제 아직도 사람이 주문받는 곳이 있긴 한데 제가 자주 가는 곳들 보면 확실히 뭐 옛날 뭐 50년 된 식당들 아니면 다 이제 이 현대화된 카페나 이런 식당들은 다 이미 키오스크로 바뀌어 있습니다. 뭐 셀프 계산대뿐만 아니라 모든 흐름이 이제 무인화로 가고 있죠. 실제로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 이제 커피에 반하다가 이 무인 매장 이제 무인 시스템의 카페를 조금 주도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날이 운영하는 달콤 커피 제가 항상 거듭 얘기하죠. 다날. 네, 전자상거래 이제 전자 그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다날이 이 커피에 반하다라고 하는 카페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얘네가 이제 비트커피라고 하는 비트 코퍼레이션 사업을 또 하고 있죠. 물론 이제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사업이나 이제 이런 가상화폐를 결제로 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도 분명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단편적으로만 또 너무 맹신하는 것도 분명히 위험합니다. 뭐 제가 어줍지 않게 또 뭐 가상화폐 뭐 안답시고 야 여러분 페이코인 돈 돼요 뭐 또 이런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런 흐름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런 흐름 자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폐를 들고 다니는 게 적죠. 저 역시도 이제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5천원짜리나 만원짜리 하나 정도 이제 카드 지갑에 이제 껴놓고 있긴 한데 그거 넣어놓은 지 한 1년 됐는데 한 번도 꺼내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그런 데는 아예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결제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냥 딴 데 가요. 또 만원짜리 깨가지고 또 현금 두고 다니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실생활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런 흐름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가상화폐와 같은 결제 시스템이 이제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가상화폐 자체로서는 상품성이나 이게 흐름상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투자 가치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뭐 반신반의 하는데, 저는 뭐 가상화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갖고 있어요. 뭐 팔지도 않았는데, 뭐 가상화폐가 돈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떠나서, 이런 무인 결제, 그리고 현금이 아닌 이런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결제 시스템으로 돈이 오고 가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부정할 수 없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무인 점포랑 무인 카페는 분명히 하나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무인 점포나 무인 카페 커피가 아직 맛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데? 물론 저도 다 먹어본 거 아닌데 가끔씩 이제 동네 무인 카페 이런 데 가서 먹어보면 딱히 딱히 1,500원, 2,000원 주고 이거 먹어야 되나 싶을 맛이에요. 뭐 제가 예전에 뭐 터치 카페 가서도 몇 차례 먹어봤는데 그냥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 뭐 이제 하나의 대체제로서 이따금씩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수용을 하는데 즐겨 찾는 흐름을 타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완성도나 이제 품질에 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싸다고 무인이라고 이렇게 맛이 없다고 하면 사람이 안 가죠.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갈 데 없고 시간이 뭐 여의치 않아서 또 그냥 가까운데 그냥 들리기 위해서 갈 수는 있는데 굳이 여기를 찾아오는 거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나 커피 브랜드가 이런 무인 점포를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유지할지, 뭐 비트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바리스타, 로봇 기계 팔이죠. 네, 그런 어떤 이슈 때문에 찾아가긴 하는데 거기 역시도 커피 맛은 그냥 쏘쏘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굳이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만족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만약에 개선하고 이런 걸 조금 더 상품화 한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무인 점포인데 뭐 뭐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커피를 다 맛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무인 점포 카페인데 그냥 단순히 뭐 싸구려 원두 갖다 내려주는 게 아니라 뭐 유명 브랜드, 뭐 프리치 커피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점포에 다 먹어볼 수 있는 거야. 뭐 드립백 같은 걸 다 살 수 있듯이 차라리 좀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제 싸구려 커피를 그냥 단순히 파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냥 무인 점포 시스템 갖춰놓고 뭐 싸구려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뭐 쓰레기 같은 원두 진짜 막 허접한 원두 갖다 넣어놓고 뭐 1,000원, 2,000원씩 팔면 먹겠지. 근데 그게 경쟁력이 되진 않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 무인 점포인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3대 스페셜티 업체의 커피를 다 먹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기 딱 가면 모모스 커피도 그러니까 모모스 커피에 이제 뭐 싱글 오리진 커피를 다 먹어볼 수 있고 또 뭐 프리츠 커피, 커피 리브레, 뭐 빈브라더스, 뭐 카멜 커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좀 손꼽히는 스페셜티 브랜드들 그런 커피 뭐 한 대여섯 가지 뭐 좀 더 규모를 더 크게 하면 한 열댓 개 정도의 프랜차이즈 말고 그런 커피를 이 점포에 딱 오면 거기서 다 골라 먹을 수 있는 거야. 대박 아니야? 난 대박이라 생각하는데 나만 그러나? 그러니까 커피를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 물론 쉽지 않겠지. 왜냐면 그 이런 무인 점포에서 싸구려 커피가 아닌 좋은 커피를 취급하면서 수익성을 내기가 쉽진 않겠죠. 근데 물론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점포 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그 커피 브랜드를 키우는 게 아니라 유명한 회사의 커피들을 퀄리티 있는 커피를 이 한 자리에서 다 만날 수 있다. 물론 이제 처음에 계약하기가 어렵겠지.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 커피를 유통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마트에 가서 전 세계의 유명한 맥주를 골라 먹는 재미처럼 이걸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인텔리젠시아 커피, 뭐, 스tam프타운 커피까지 다룬다면 좋겠죠? 그래서 싱글 오리진 커피뿐만 아니라 가공 커피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전문점의 제품들을 뭐 제가 전에 먹어봤던 카페 베르나노 188이 같이 국내에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마트 가면은 다 국내 제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손쉽게 구하기 어려운 인터넷에서 판매되어지는 다양한 커피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점포를 만드는 거야. 그럼 옆쪽에는 캡슐 커피만 파는 거죠. 유명한 회사 브랜드 것들만 쫙. 그럼 옆쪽에서는 드립백 팔고, 옆쪽에서는 이제 싱글 오리진으로 커피를 내려 먹을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대박 아닙니까? 나 이거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럼 네가 해라. 아, 근데 돈이 없어. 나한테 그런 걸 좀 시켜주면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이걸 딱 해갖고 서울에 입지가 좋은 그런 주요 딱 해갖고 제가 봤을 때는 10평까지는 좀 너무 작고 한 20평 딱 해가지고서 커피 제품들을 최소한 30여 가지 정도, 그러니까 브랜드는 한 대여섯 개, 그래서 한 브랜드당 한 네다섯 가지의 이제 제품군을 구성해갖고 파는 거예요. 자판기로. 뭐 드립백, 또 뭐 RTD 커피, 그리고 또 이제 콜드브루 원액, 뭐 이런 것들을 가지각색으로 대신에 이걸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제품군으로 만드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 살려면 일일이 막 돌아다니고 인터넷으로 주문해야 되잖아요. 그걸 한 자리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커피를 싸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뭐 캡슐 커피가 되든 대신에 이제 사람이 직접 내려 먹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컵이 딱 나오는 형태로 로보트가 해주는 거죠. 뭐 괜찮지 않아요? 이런 거? 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유명한 브랜드 커피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맛있는 고퀄리티의 커피를 값싼 가격에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웬만한 이런 무인 점포보단 경쟁력도 훨씬 세지고 싸구려 커피라는 인식도 버리게 되면 아 이곳에 오면 커피를 경험할 수 있다. 다양한 커피를 다 만날 수 있다. 인터넷을 굳이 찾아갈 필요 없다. 가까운 동네에 이 편의점처럼 가서 대신 또 너무 비싸게 팔면 안 돼. 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여기는 커피의 성지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보통 카페 맛있는 집들 찾아가잖아요. 물론 직접 바리스타가 타주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예를 들어 인천 사는 사람이 서울 저 강남 성수동까지 가려면 너무 멀잖아. 근데 이런 거를 가까운 동네에서 만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시키면 이틀, 3일, 택배 받는데 2, 3일 걸리는데 이건 내가 그냥 가갖고 가도 뭐 결제하면 돼. 그리고 바로 받을 수 있어. 이거 얼마나 괜찮아. 아니면 처음에는 이게 힘들겠지. 그러면 이제 서울 주요 입지에만 딱 하나 놓는 거야. 사람들 많고 커피의 인식이 높은 그런 동네에다가 딱 놔놓으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굳이 마트나 편의점까지 안 가도 여기에 와서 전 세계 커피를 다 먹어볼 수 있으니까 맛도 보고 원두도 사고 뭐 이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진 않겠죠. 그런 면에서는 처음에는 유명 브랜드를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취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 하나, 뭐 1, 2는 기본으로 넣어주는 거 좋겠고, 근데 1, 2는 너무 흔하니까 뭐 카페 베르나노 1883, 뭐 이런 것들, 188인가? 뭐 우리나라 미켈레 커피, 뭐 모모스 커피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헛소리 저의 헛소리였어요. 누군가 또 이런 사업을 하겠지. 누군가 이런 사업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무인 점포라 그래도 좀 더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단순한 키오스크 주분에 싸구려 커피를 파는 그런 점포라기보단 조금 더 고퀄리티의 커피를 좀 더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안 하는 게 참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카페라 샤워를 또 먹어볼 건데, 제가 이제 서울이나 강남 쪽에서 카페 할 때 제 카페라 샤워를 많이 팔았었거든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먹어요. 근데 카페라 샤워를 취급하는 카페가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 커피에다 탄산음료 넣으니까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맛이 특이해. 제가 이거를 이제 학원에서도 많이 알려드리고 이제 학원생들한테 먹여보면 대부분 다 생소해합니다. 자, 카페라 샤워 알아요? 이런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진짜 다 처음인데요? 뭐 이렇게. 근데 먹어보면 호불호가 갈리죠. 어떤 분은 으아 이러는데 어떤 분은 우와 신기하다 이런 맛 처음이야 막 뭐 이러신 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라 샤워를 좋아해서 지금도 많이 먹고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맥콜로 한번 먹어보려고 도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른 탄산음료 다 해봤는데 메코를 한 번도 안 섞어 먹어봤거든요. 집에 메코를 사놓은 게 있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무인 점포의 전략이 단순화되어 있는 시스템만 그대로 유지하기보단 조금 더 전략적으로나 조금 더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 부분이 좀 결합이 된다면 훨씬 더 경쟁력을 높이 사고 사람들이 좋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그 무인 점포로 운영되고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여름에 확실히 잘 돼요. 여름에는. 물론 겨울에는 안 되지. 왜냐면 이제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특성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가면 장점이 아이스크림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쵸? 물론 이제 국내에 시판되는 아이스크림밖에 없어. 근데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물론 쉽지 않겠지만, 하겐다즈를 싸게 사 먹을 수 있다. 물론 할인 안 해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겐다즈 이런 건 할인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계약을 싸게 맺었다. 또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하겐다즈를 싸게 먹는다더라. 뭐 이러면 오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거죠.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야 뭐 물론 쉽지 않겠지. 아유 본사에서 안 해준대. 물론 그러겠지. 그럼 뭐 자기가 직접 하겐다즈를 짝퉁으로 만들 수는 없고. 아무튼 뭐 세상이 날로 먹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데. 근데 이런 무인 점포는 이제 현재 박리담회로밖에 살 수가 없는데 사실 이런 무인 점포는 박리담회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굳이 무인 점포까지 가서 이런 인식이 좀 강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래요. 무인 점포랑 그래도 그냥 일반 카페가 있으면 일반 카페 가는 편입니다.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무인 점포에 이제 전략적으로 조금 더 상품의 매력을 더할 수 있는 전략들이 좀 확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로는 여름만 되면 항상 나오는 더치커피의 진실이라고 하는 이제 칼럼이 떴습니다. 뭐 저는 이제 칼럼들을 주로 보는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박영순이라고 하는 분이 아시안이라고 하는 이 기자는 아니신 것 같고 이 매거진에 이제 뉴스 매거진이죠. 여기 기사를 올렸어요.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커피에 대한 정보가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커피 만능주의라고 말할 만하다. 하지만 진하게 볶은 기름 성분을 많이 추출해서 섭취하면서 고지혈증을 초래하는 경우이고 제가 그래서 고지혈증이 많은가 봅니다. 나 고지혈증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 난 강배전을 많이 먹진 않는데. 다른 하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 오염이 위험이 있는 콜드브루다. 뭐 더치커피라고 불리는 잘못된 일본식 표현이다. 이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사실 이 더치커피에 대해서는 일본식 워터드립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점접식이라고 해요. 물이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건데 뭐 네덜란드인이 즐겼다고 해서 이제 더치커피, 뭐 교토에서 유행했다고 해서 뭐 교토커피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걸 일본 애들이 만든 거예요. 이걸 뭐 네덜란드 애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참 이런 면에서 일본 애들이 참 뭐라 그럴까 좀 자기 주도식 문화 해석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역사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겠죠.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일본, 중국을 보면 참 문화를 자의적 해석을 해서 마치 자기네들이 주도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 더치 커피는 네덜란드 사람들도 모른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책에서 보기로. 그러니까 더치는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정작 네덜란드 사람들은 모르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네덜란드를 통해서 이제 커피를 받고, 또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유럽을 동경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왕권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을 많이 따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운전대가 이 좌우가 바뀌어 있잖아요. 영국처럼. 실제로 이제 영국식 영어 발음, 타쿠시. 네. 그러니까 택시, 탁시. 네, 이것 때문에 일본의 그 발음들이 이 영어식 표기가 미국식이 아니라 영국식 영어 발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쿠시라고 그러잖아요. 택시를. 탁시, 택시. 또 이제 이렇게 영어식 발음도 영국과 미국의 발음이 좀 다르거든요. 발음 기호 자체도. 실제로 이제
영국에서 유학하거나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 이 발음을 가지고 놀려요. 너 이 촌동네에서 왔냐? 뭐 이런 거 갖고 그러는데 뭐 영어를 똑바로 못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보시면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에도 막부 시대 1700년경에 나가사키에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무역을 하던 네덜란드, 우리 이제 알고 있다시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죠. 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이제 유대인이 주력 이제 뭉쳐져 있던 어떻게 보면 이제 협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 커피의 전파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똑같은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그리스교를 이제 포교를 금지한 탓에 영국과 프랑스와 달리 종교 색채가 없었던 이제 네덜란드가 이때 조금 이제 유리한 입지에 있었던 거죠. 몰라? 여러분들 몰라? 나도 잘 몰라. 근데 저는 이제 일본의 일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도 이제 일본 거론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 세대 때만 하더라도 뭐 일본을 미워하지만 약간 친일적인 그 문화적 배경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면 일본을 좀 동경했어요.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네, 일본과 미국을 동경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뭐 일본은 나쁜 놈 막 이러면서도 일제 엄청 좋아했어. 그래서 학교 다닐 때에도 일제 학용품, 일제 이런 그 생필품들을 들고 다니는 게 부자들의 특권이었어요. 집에 가면 소니 TV 있어야 좀 부자인 것 같았고, 옛날엔 그랬어. 80년대에는. 진짜. 워크맨 들고 다니면 다 소니, 파나소닉 이런 거였어. 아이와 이런 거 다. 일제야. 그런 거 보면 이해가 안 가. 일본에 대해서 싫다 싫다 하면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또 이렇게 취합하는 걸 보면 상당히 좀 안 좋은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일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 이제 어떤 영화, 게임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죠. 애니메이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문화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일본의 이 막부 시대를 배경으로 한 뭐 영화나 드라마 뭐 워낙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바람의 검심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무라이 이야기의 만화책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다뤄볼 건데 이제 이런 것도 보면 그 이제 막부 시대 때 이제 메이지 유신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개혁의 그 기점에 있었던 시대인데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쇄국 정책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외부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근데 물론 이제 일본 같은 나라에는 우리나라보다 조금은 개혁적인 부분이 있어서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제 변화를 유도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하게 되는 어떤 배경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이제 딸리는 거죠. 일본에 비해 밀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아무튼 이 커피에 있어서도 일본이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선점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 당시 식민지였던 이제 인도네시아 자바 아시죠? 네, 인도에 있었던 커피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자바로 옮겨집니다. 이때 이제 그 자바에서 이제 커피 밭이 생기고 커피의 생산이 이루어질 때 네덜란드 상인들이 이제 커피를 갖고 오게 돼요. 이때 이제 뭐 커피를 운반하는 이제 배로 운반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비가 막 오고 뭐 태풍이 왔을 때 뭐 찬물에 우려 먹었더니 커피가 어쩌더라 뭐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만들면서 오늘날의 일본식 워터들이 커피를 이제 만들어낸 파생된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뭐 1979년도 교토에 있던 커피 체인점 홀리스 카페에서 이 방식을 유행시켰다고 그래서 교토 커피라고 불렀다라고 여기 써 있네요. 이분이 이제 그러한 그 시대적 배경을 잘 저술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건 처음 알았는데 교토의 홀리스 카페가 문을 연 시점이 1979년으로 불과 42년 전에 이런 더치커피를 일본에서 발명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던 콜드브루와는 좀 다른 개념의 점점씩 일본식 커피가 이제 우리나라에 빠르게 퍼지면서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제 그 서구의 커피의 하나의 표본인 것처럼 얘기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본식 커피다라는 내용을 조금 기술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다뤄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커피를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까지도 배우고 있는 교재나 교본들이 상당히 일본식 커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2, 30년 전에 커피의 교본을 단순히 카피나 복사해서 지금도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아니, 사실이야. 그 로스팅 기준에 보시면 그 라이트 시나몬 요 그것도 미디엄
프렌치, 이탈리안도 다 일본식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배우는 내용이 일본식 커피 그 이론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변화되고 수정돼야 될 게 참 많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한번 또 꼽아본 게 커피 먹어봐야 되는데 잠시 커피를 먹어보면서 좀 쉬어가는 타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이 좀 쉬었어. 너무 말을 많이 했나? 자, 이번에 커피 먹어볼 건 뭐 먹어볼까? 자, 오늘의 오늘의 커피는 브루스 브라더스라고 하는 커피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 받은 지 좀 됐는데 학원에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준비해 주신 건데 그동안 안 먹고 있었어요. 썩었을 거야. 다 산패됐어. 네, 저는 이미 먹어봤죠. 아씨, 목이 또 왜 이러지? 저는 이미 먹었는데 한번 다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에티오피아랑 코스타리카 투블렌드입니다. 50% 섞여 있는 거고요. 브루스 브라더스라고 하는 회사를 전 처음 들었어요. 선배님들이 주기 전까지 이런 게 있는지를 몰랐어. 진짜로? 네,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빈 브라더스는 아는데 브루스 브라더스는 몰라서 검색을 좀 해봤죠. 일단 저는 처음 듣는 건데 그 학원생들 얘기로는 인터넷에서 저렴하지만 맛이 괜찮은 커피를 인터넷으로 많이 판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써있기로는 어바웃이라고 이제 눌러보면 브루스 브라더스는 두 명의 바리스타와 로스터가 만든 브랜드로 원두와 콜드브루 커피 및 네이키드 시럽 등 저분으로 만드는 식음료 브랜드입니다. 2010년 커피라는 분야를 접한 뒤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현장과 바리스타 대회에서 같이 성장한 두 친구가 진정성 있는 커피란 무엇일까라는 공통된 물음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뭐 그렇대요. 일본의 카페 투어에 오랜 전통이 있는 키사텐 찻집이죠. 키사텐 문화에 큰 감명을 받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1년으로 커피 유학을 떠났고 브루스 브라더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제품들을 이제 인터넷에 콜드브루나 팔고 있는데 제가 받고 있는 게 요 굴럭 블렌드예요. 가격이 10,000원인데 일단 이게 200g입니다. 200g. 200g에 10,000원이면 진짜 싼 거예요. 왜냐면 보통 100g에 8,000원, 싸야 이제 5,000원, 6,000원, 그 정도니까, 200g에 10,000원이면 진짜 착하죠? 네, 착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은은한 꽃향의 메이플 시럽, 말린 무화과, 땅콩, 달콤한 빵의 향미를 가진 부드러운 산미의 라이트 로스트 커피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제가 먹어봤을 때, 그냥 진짜 무난했어요. 네, 다시 먹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맛이 특별히 상품성이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정말 쏘쏘한 커피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커피를 잘못 내려 먹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느낌이 그랬어. 내 느낌은. 그래서 딱히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먹어봤을 땐 그랬었다더라. 그래서 지금 이걸 다시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일단 아이스로 도전을 해볼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썼었던 그 노브랜드 미세망 필터 플러스 그 서버, 네, 짝퉁이죠. 하리오 짝퉁. 네. 참 요새 세상이 좋아져서 짝퉁 대놓고 팔아. 네, 한번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저울에 0점을 잡고 네,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미세망 필터인데 생각보다 물세척이 아이고 떨어뜨렸어. 물세척이 잘 됩니다. 생각보다. 네, 잘 돼요. 잘 돼! 제가 몇 차례 내려 먹어봤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이게 지금 7,900원 정도의 노브랜드에 파니까 가성비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비슷한 똑같이 물론 이게 짝퉁이겠죠. 따라 만든 거겠지만 이 똑같은 제품들을 보통 인터넷에서 10,000원대 가까이 파니까 배송비까지 붙으면 더 붙겠죠. 상당히 비싸지. 근데 요거는 지금 상당히 싸요. 그리고 또 바로 살 수 있어서 상당히 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자, 요거를 제가 한번 0점을 잡은 거에다가 지금 제 집에 있는 저울이 전자저울이
싸구려 저울은 아닌데, 잘 되네. 생각보다 잘 되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카페에서 많이 쓰는 그런 저울은 아닙니다. 카페에서 많이 쓰는 저울은 아닌데요. 물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아카이아죠. 아카이아는 좀 비싸요. 아카이아 저울이 사실 좀 유명한데 20만원, 30만원대 하니까 좀 편하게 쓰기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타임모아 저울 같은 거 약간 싸구려 3만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카이아가 확실히 좋긴 좋은데 이제 가격대가 비싸다 보니까 편하게 막 쓰기가 조금 불편하죠. 그러다 좀 약간 부담이 돼. 나는 돈이 많아. 뭐 그런 애들 아니면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쓰이는 저울이 하리오 저울이랑 타임모어 저울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타임모어가 좀 싸요. 싸. 그래서 조금 가성비 좋다. 그래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집에서 쓰고 있는 건 타임모어는 아니고 그냥 시중에 그냥 흔하디 흔한 이제 1g 단위로 측정하는 약간 오차가 있죠. 0.1g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좀 많은데 이걸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g 정도 담아놨고요. 이거를 미세망을 통해서 한번 내려볼게요. 아이스로 마셔보겠습니다. 자, 지금 20g 정도 세팅했기 때문에 지금 아이스로 먹을 거라서 네, 150g에서 200g 사이를 내려서 얼음에 녹여서 먹어볼 겁니다. 일단 분쇄를 미리 해놨고요. 지금 미세망에다가 물을 뜸들이기를 하면서 내려보고 있어요. 오. 네, 커피 맛이 또 그때 먹었을 때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울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싸구려 저울인데, 네. 이 오차가 좀 있다 뿐, 그래도 썩 나쁘지 않게 잘 추출되는 것 같아요. 자, 커피가 어떻게 맛이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거를 학원에서 학원생들하고 시음을 해봤을 때는 맛이 되게 평이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니까 그냥 에티오피아 맛, 코스타리카 맛. 그러니까 실제로 향이나 풍미가 잘 느껴지진 못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어떨지. 네, 제가 이게 조금 숙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훨씬 더. 물론 이제 사오신 분이 갖고 올 때 이미 2, 3일 정도가 지난 거였는데, 예, 브루스 브라더스의 이제 블렌드 원두, 이제 제가 먹고 있는 게 굿럭 블렌드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어세틱 블렌드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미디엄 로스트, 다크 로스팅, 다크 초콜릿, 호두, 뭐 이렇게 개념이 잡혀 있고요. 미디엄 로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타운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다크 로스트. 그러니까 이제 라이트, 미디엄, 다크 이제 컨셉이 딱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먹은 게 굴럭이 이제 라이트 로스트로서 좀 향을 더 중점을 두는 커피 맛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학원에서 물론 이제 하리오랑 이제 칼리타로 핫 아이스 2회 정도 3회 정도 먹어봤는데 뭐랄까 맛은 상당히 괜찮았는데 뭔가 커피의 개성이 잘 살지는 못해서 좀 아쉬웠었어요. 그러니까 상품성 자체를 따지자면 가성비는 나쁘지 않지만 특별히 뭔가 더 좋은 점을 느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네가 뭐 한다고 어줍지 않게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이 제품은 싸고 괜찮습니다. 싸고 괜찮아. 왜냐면 10,000원이야. 200g짜리가 홀빈이 10,000원이니까 괜찮죠. 근데 맛은 뭔가 기대감을 갖기에는 좀 부족하고 아쉬웠다. 이런 취지지. 뭐 맛없어. 못 먹겠어. 이런 건 아닙니다. 맛은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제가 먹어볼 거고요. 자, 요걸 지금 아이스로 내린 거를 제가 마셔볼게요. 네. 역시 커피 마실 땐 너무 행복한 것 같아. 확실히 이게 홀빈 상태여서도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이게 좀 약간 뒷맛이 깔끔했던 커피였거든요. 그러니까 산미와 함께 깔끔하게 넘어가는 커피였는데
약간 뒷맛에 이제 씁쓸한 맛과 함께 좀 약간 떨기가 살짝 올라옵니다. 이 오래 묵었더니 한 일주일 묵었죠. 네, 일주일 좀 더 됐나? 일주일 묵었으니까. 근데 좀 아쉬운 건 이 제스민, 뭐 장미, 메이플 시럽, 말린 무화과, 땅콩, 브라운 슈거 같은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잘 안 느껴집니다. 이 커피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향미 쪽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한 원인을 굳이 꼽자면 뭐 저한테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야, 네가 커피가 안 좋은 걸 써서 그런 거야. 근데 이걸 제가 신선할 때 먹을 때도 좀 별로였어. 그러니까 이 커피 자체 퀄리티가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콩 자체가 퀄리티가 좋으면 말이죠. 누가 어떻게 내려 먹었든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면에선 이 알라딘에서 유통하고 있는 이 세이코 코리아 커피가 상당히 가성비가 굿이죠. 왜냐면 1,500원짜리 드립백이 향도 잘 나고 맛도 잘 잡히니까 어디 가서 제가 이 1,500원짜리 드립백 중에 이 알라딘에서 유통하는 세이코 이 알라딘 드립백 커피만큼 퀄리티 좋은 걸 잘 못 봤어요. 가성비를 따졌을 때. 네, 그런 면에서 이 제품은 무난한 맛을 잘 나타내주곤 있지만 조금 아쉽다. 네, 좀 아쉽다. 그런 면에서 맛을 보는 타임이었고요. 요걸 조금 우유를 한번 섞어서 마셔볼게요. 이게 약간 쌉싸름한 맛과 떨기가 살짝 있어서 우유를 조금 타서 먹으면 그 카페오레 같은 느낌이 나겠죠? 근데 물론 진하진 않아요. 근데 조화는 잘 맞네요. 이게 물의 농도가 커피가 진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물탄 맛이 좀 센데 그래도 이제 커피와 우유의 조화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투블렌드 이 커피를 에스프레소로 응용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로 먹기에.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로 먹으면 좀 약간 커피 자체의 맛이 더 잘 잡혀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드립으로 먹다 보니까 좀 더 그 느낌을 좀 제가 잘 못 살린 감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 대비 만족도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딱히 뭐 퀄리티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커피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가성비가 괜찮은 커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이렇게 뭐 드립백이라든가 이렇게 홀빈 상태로 가져오시는 커피들이 생각만큼 비싸지 않아요. 생각만큼 비싸지 않다 보니까 먹었을 때 맛이 괜찮고 무난하다? 그러면서도 가격대도 괜찮다? 뭐 이런 커피들이 좀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커피도 그런 커피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또 커피 기사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다음 기사. 네, 새로운 커피 문화가 한눈에 2021년 서울 커피 엑스포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지금 삼성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죠? 네, 이게 14일부터 열려서 아마 이번 주 1월까지 맞나? 17일까지요? 네, 17일, 17일까지래. 네, 17일까지 열린대. 그러니까 끝났네? 제가 지금 18일 나가고 있거든요? 아, 역시 난 뒷북 치고 있어. 네, 끝났대. 뭐,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런 걸 여는 것 자체도 대단하지만, 참 대단하다. 네. 그래도 할 건 해야겠지. 네, 또 먹고 살래니 또 이런 걸 다 하는데, 뭐, 여기 다녀오신 분이 제 주변에 없어요. 네, 근데 여기 지금 기사로 저도 보고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저도 이런 걸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아마 찾아다녔겠지. 나 모기 물린 거야, 지금? 가려워. 와, 언제 모기 물린 거야? 와, 대박. 미치겠다. 와, 역시 사람이 둔한 건가? 모기 물리는데도 몰랐던 거야? 자, 이번에 보면은 올해 주빈국은 케냐랍니다. 그래서 원두 수입 사업 기회를 연결하는 상담 행사 등을 진행하고 또 케냐 커피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나 봐요. 사실 이런 엑스포나 카페쇼는 가는 게 좋습니다. 왜 새로운 트렌드도 있고 뭐 새로운 제품들도 볼 수 있으면서 사실 손해 보는 건 별로 없어요. 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많은데 이제 점점 이제 저같이 꼰대가 되니까 이제 귀찮은 거지 한마디로. 근데 이런 데를 다니면서 계속 새로운 정보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원래 제가 이런 걸 가야 되는데 원래 가서 이런 걸 취재하고 와야 되는데 또 코로나 시기에 가기도 좀 찝찝하고 가보면 이제 뭐 로스터기를 소개한다든가 장비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내 기업들이 커피 업계 이런 장비 사업에 많이 진출해 있어요. 제조업에. 뭐 실제로 로스터기들도 많고요. 국내 제품들이. 그리고 이제 커피 머신도 이제 국내 제품들을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뭐지? 여기 제가 지금 링크 해놨는데 엘로치오 디그니티라고 해서 이 엘로치오 커피 머신이 이제 한국산입니다. 한국산. 네, 제가 알기로는 국산인데 잘못하는 거 아니죠? 이게 이제 얼핏 보기에는 엘로치오 그러니까 이탈리아 건가?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국산화를 이룬 엘로치오라는 회사가 이게 이제 수출도 하고 있대요. 네, 근데 자세한 건 모르겠고 저도 안 써봤어요. 근데 요새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뭐 아무래도 이제 벤치마킹 했겠죠? 다른 나라의 제품들을 보고 또 좋은 점들을 많이 따라한 것 같은데 외관은 이미 다른 브랜드 제품들과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딱 보시면 비슷한데? 라는 느낌 딱 느낄 만큼 뭐 사실 머신기가 다 거기 디자인이에요. 그런 면에서 국내 이제 로스터를 전문으로 하는 제조업체들도 늘어나고 있고 전에 얘기했던 그 삼거리 다방도 버닝 로스터기를 제조하는 제조업체였죠. 그런 것처럼 자체적으로 이제 제조를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카페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번 엑스포에 여기 보시면 뭐 부자 로스터? 네, 부자 로스터라는 이 업체도 등장했네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을 해볼까? 부자 로스터도 국내 로스터 제조업체 부자 로스터라고 나와 있네요. 자작 커피 로스터를 대표하는 국내 로스터다. 뭐 이번 그 엑스포에 부자 로스터가 오셨었나 봅니다. 아무튼 이 국내 제조업체들도 이 커피 제품을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스터기라든가 머신기. 아직 그라인더 쪽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뭐 찾아보면 또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업소용 제품들을 실제로 만드는 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이탈리아 제품을 써야 꼭 명품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꼭 좋은 머신기가 또 좋은 커피만을 나타내기 위해 꼭 비싼 머신기를 써야 된다? 뭐 그런 철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확실히 이제 도움이 되긴 하죠. 도움이 되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괜찮은 제품들, 많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제품들을 근데 이 회사들이 좀 탄탄해야 될 텐데 이런 제조업체들이 과연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체들이 지금 아직 있거든요. 뭐 로스터기 하면 태완 로스터기 유명하니까요. 뭐 학원에서도 많이 쓰기도 하고 뭐 그런 대표적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조업체들도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네, 아무튼 이번 엑스포에는 이런 뭐 수입 장비들, 자체 국내에서 개발한 장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일본의 후지로엘이나 대만의 페이마 스타일의 그라인더도 이제 국내 업체에서 직접 제조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제 사진을 보면 푸지로얄이랑 대만의 페이마라고 하는 그 그라인더를 많이 본딴 모양인데 뭐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그라인더 쪽도 나오고 있네요. 그만큼 커피 용품이나 이런 그 제조 관련돼 있는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뭐 드립 세트, 드리퍼, 드립 서버 제품군들도 상당히 다양하고 뭐 콜드브루 이제 관련 제품들도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엑스포에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또 이런 것들을 소비자와 만나는 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또 가보고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미 또 끝났네. 게을러 터져갖고 큰일 났습니다. 아씨 미치겠네. 언제쯤 저는 이런 걸 발로 뛰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릴까요? 네, 아마 게을러 터져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기사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어디 갔지?
다음 기사는 뭐 꼭 커피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프랜차이즈 M&A의 득실이라고 이제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대기자? 이 대기자는 뭐지? 내가 뭐 모르는 게 너무 많네. 유통 전문 대기자. 뭐 여기 써있기로 처음 시작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최근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메가 MGC 커피가 이탈리아 식자재 수입 유통 기업인 코스닥 상장사 보라티알에 전격 인수됐다 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뭐 딱히 반길 만한 기사는 아니죠. 네, 참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네, 이런 면에서는 참 소비자들이 현명해져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면 안 돼요. 다, 다 이렇게 보면, 네, 말 조심해야지. 아무튼 다 그래. 네. 사모펀드와 재무적 투자자들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눈독을 들이면서 지난 10여 년간 프랜차이즈 시장에는 기업 인수합병, M&A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뭐 지금 커피빈도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네, 뭐 그동안 뭐 수많은 커피 브랜드, 뭐 공차, 할리스, 또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많았는데 뭐 맘스터치, 뭐 놀부, 뭐 많아요. 많은데 지금 일일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로 이런 M&A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기업끼리의 사고 파는 거라 그 일반 소비자나 예비 창업자들 그리고 이제 뭐 가맹주들은 그냥 중간에서 뭐 박 터지는 거야. 그냥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 네, 왜냐면 이제 오너가 계속 바뀌니까 뭐 정책이나 기업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리스크가 커지죠, 점점. 네, 그런 면에서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잠깐 요 기사를 언급해 봤습니다. 너무 짧은가? 네, 뭐 할 게 없어. 그냥 뭐 그냥 찝찝해. 네, 이런 저는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프랜차이즈를 굳이 선호해야 할 이유도 없고 네, 그런 면에서는 프랜차이즈를 하시기보단 자기 개발과 자기 실력, 노하우를 쌓으셔서 자기 사업을 하시기를 꼭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는 흐름을 타서 일시적으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단기 투자를 하시는 사업자들한테는 매력이 있겠지만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은 1, 2년 하고 접을 게 아니잖아요. 네, 2년, 3년, 4년, 5년 되도록이면 오랜 시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둬들이기를 보통 바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중간에서 이제 들러리 서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할 때 박수 쳐주는 그런 들러리죠. 한마디로 이제 떠나야 될 때 떠나지 못하고 남겨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라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끝냈고요. 마지막 커피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마지막 커피 리뷰. 자, 오늘의 마지막 커피 리뷰입니다. 네, 오늘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날까 합니다. 네. 예전만큼 이제 체력이 남아돌질 못해요. 물론 이제 늙어서 체력 관리 안 한 것도 있고, 이제 뭐, 학원 수업하고 나서 이제 다행히도 내 수업이 좀 꾸준히 있는 편이라 시간적으로 이제 남아돌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아돌면 또 방송을 하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네, 시간이 있으면 네, 돈이 없고 수업이 없으니까 돈이 없지. 또 이제 수업이 많으면 시간이 없고 체력이 안 되고 악순환이야. 뭐가 안 돼. 그러니까 역시 되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와 또 평상시에 준비된 자세 필요하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뭘 하려고 하면 뭐가 안 돼. 그런 면에서는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하려고 할 때 할 수가 없는 거죠. 체력 관리도 항상 틈틈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는 왜 안 하느냐? 해야 되는데 뭐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돼. 진짜 해야 돼. 그러니까 체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운동의 필요성. 뭐 요새 뭐 홈트레이닝 하면서 뭐 요가나 뭐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야 자기가 조금 더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체력이 받쳐지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같이 이제, 그 저질 체력,
저도 한때는 좀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네, 중고등학교 때 뭐 유도나 뭐 검도, 합기도 이런 거 하면서 물론 체력 관리도 신경 쓰고 남들 운동 안 할 때 열심히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거진 뭐 방바닥을 뒹구는 살아있는 시체죠. 네, 아무튼 오늘 커피는 레전드라고 하는 요 베트남 커피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깍대기가 상당히 다들 커요. 중요한 거는 가격이 싸.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일단 레전드 카푸치노 코코넛 맛 커피, 그 또 하나는 레전드 카페 스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 베트남산 거고요. 이 제조사가 다 똑같아요. 이거 뭐야? 베트남어인데 못 읽었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일단 제가 이거 이마트에서 하나 구한 게 있고 하나는 이제 백화점 쪽에서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하나는 수입원이 이마트고 하나는 효성 인터내셔널 주식회사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써있기로는 너무 많이 써 있어. 카제인 나트륨, 포도당 시럽, 제2인산칼륨, 이산화규소, 바낭농 크레마, 아이씨 길어. 엄청 많어, 엄청 많어. 그러니까 몸에 딱히 좋을 것 같진 않아. 근데 일단 궁금한 건 레전드 카푸치노 코코넛 맛 커피랑 레전드 카페 소다 커피. 그러니까 이제 믹스 커피입니다. 믹스 커피인데 뭐 유통기한도 다가오니까 빨리 먹어야 되는. 아니네, 이거 유통기한 되게 기네. 그냥 궁금해서 먹어보려고 해요. 하나가 이제 유통기한이 좀 다가오거든요. 빨리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깠는데 일단 베트남 브랜드 커피 레전드가 생각보다 눈에 많이 띕니다. 제가 돌아다니는 본 바로는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뒤져보고 있는데 그냥 이런 커피를 소개하는 쇼핑몰에서 써있기로 이게 쭝원이라고 하는 커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G7, 네, G7의 이제 커피 브랜드들인데 그 중에 G7이 이코노미 스타일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인스턴트 커피로 이제 기본 조금 절약형이라면 이제 클래시하면서 이코노미한 뭐 쭝원 뭐 또 있네. 뭐 쭝원 커피? 네, 쭝원 커피라고 또 있고요. 요 프리미엄 라인으로 이 레전드 커피 라인이 있대요. 네, 지금 여기 써있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커피 라인이 요 쭝원 커피인데, 쭝원의 요 레전드 라인인데, 써있기로는 베트남 나노공법을 사용하여 그라인드 기술력으로 커피 본연의 풍미를 유지했다. 아라비카 로부스타 원두가 함유된 프리미엄 라인만의 특별한 믹스 커피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가지 품종만 있는 게 아니라 베트남이 로부스타 생산지에 걸맞게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를 섞어서 이제 고급 커피 라인으로 내세우는 커피 제품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요 쭝원과 관련된 홈페이지가 따로 있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가 좀 없는데 좀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쭝웬이네, 쭝웬. 네, 쭝웬 레전드. 네, 쭝웬. 이거 어렵네. 베트남 쭝엔 커피. 네, 많기는 많은데 뭐 자체적인 홈페이지 링크는 없는데 이거 구글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베트남에 이제 쭝웬이라고 하는 요 커피를 취급하는, 가공 커피를 취급하는 베트남 국민 커피라고 할 수 있는 이 G7을 가지고 있는 쭝엔 레전드 그룹이 내세우는 요 레전드 라인 커피를 지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스어다, 하나는 코코넛 카푸치노인데 만드는 방법이 지금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로는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만드는 걸로 나와 있네요.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요거를. 이걸 아이스로 먹는 게 아니라 다 이게 지금 따뜻한 메뉴로 나와 있거든요. 일단 스어다 제품이랑 여기 써있기로는 베토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해밍웨이가 그려져 있어요. 이거 뭐지? 명언을 담은 건가? 그러니까 포장 자체가 상당히 크고 고급스럽습니다. 딱 봐도 싸구려 커피 같은 인식이 안 드는데 물론 싸요. 베트남 커피라 싸요. 이게 크기만 크고 고급스러워 보이지 뭐 기껏해야 2,000원? 그러니까 상당히 쌉니다. 근데 이제 먹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퀄리티인가. 안 먹어봤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스워다 커피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나 오늘 원래 이거 말고 그거 해야 되는데. 카페라 샤워 해야 되는데. 아이씨, 큰일 났네.
아이씨. 일단 이거 하고 다음에 할게요. 오늘 제가 봤을 땐 카페라 샤워까지 못 먹을 것 같아. 자, 이거 한번 따보겠습니다. 뜯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게 상당히 커요. 오, 티백 대박. 역시 G7 카푸치노도 상당히 크죠? 얘 똑같아요. 일단 요거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따뜻한 물이 있는 곳에, 따뜻한 물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네, 요거를 넣어볼게요. 지금 먹어보는 게 이제 카푸치노 코코넛입니다. 네, 카푸치노 코코넛. 자, 제가 원래 코코넛 제품들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썩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먹어보겠습니까? 먹어보고 맛있으면 뭐 학원생들하고도 같이 먹어볼 생각이에요. 네, 뭐 혼자 다 못 먹으니까. 근데 확실히 이 코코넛, 그 바다 코코넛 있죠? 바다 코코넛 과자, 그 비스켓에 그 달콤한 바다 코코넛 향이 확 올라옵니다. 코코넛 밀크를 썼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일단 얼추 녹인 거를, 이 진하게 먹는 거라 하나 넣고 150ml 부어서 먹는 건데, 지금 제가 물 탄 게 거진 80ml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우유 제품 있는 곳에다가 같이 먹어볼까 합니다. 얍샵. 자, 부어볼게요. 잘 안 녹을 수 있으니까 물을 150까지였죠? 네, 우유를 좀 더 넣을게요. 제가 물을 안 넣고, 지금 물 조금 넣고 지금 제가 우유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 레시피는 이 뜨거운 물을 150 넣으라고 써있는데, 맞나? 물인가? 여기에 그냥 150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이겠죠. 네, 뜨거운 우유를 따로 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을 조금만 넣고 이 우유를 섞은 거예요. 조금 더 맛이 고급스럽나 궁금해서. 자, 한번 먹어볼게요. 왜냐면 저는 이제 G7 카푸치노는 이미 먹어봤어요. 네, 근데 그 특유의 그 커피 향이 좀 불편했거든요. G7 카푸치노는. 근데 먹을만 했어요. 우유를 탔을 때. 자, 요거를, 자, 150 정도 만든 거예요. 부어볼게요. 이거 왠지 얼음 타도 맛있을 것 같은데? 오, 맛있네. 일단 그 코코넛 밀크의 느끼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느끼한 그 코코넛 그 향과 맛이 있어요. 그리고 단맛이 생각보다 세지 않아요. 단맛이 강하게 세지 않아서 약간 그 묵직하고 느끼해요. 우유 이 제품이. 그러니까 요런 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유를 조금 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만 넣은 게 아니라 우유를 탄 건데, 커피가 상당히 묵직합니다. 근데 쓴맛은 세지 않고 살포시 쌉싸름한 게 상당히 맛있어요. 오, 매력적인데요? 오,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에요. 일단 단맛도 좀 있고 거기에 느끼한 맛이 좀 세서 얘는 오히려 우유를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우유를 좀 넣어서, 우유를 좀 더 넣으면 단맛도 중화되고 느끼한 맛도 부드러워지면서 훨씬 더 좋아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이거를 응용해서 카페에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물론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이 코코넛 밀크가 썩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커피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하게 달지 않은 코코넛 밀크 라떼.
물론 시중에 이미 나와 있어요. 코코넛 밀크를 활용한 커피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충분히 응용할 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유를 섞었는데 오히려 아까 먹었던 커피빈 거보다 이게 더 낫습니다. 근데 이제 특유의 그 밀크 코코넛의 향이 좀 있어서 호불호가 좀 있어요. 딱 먹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바다 코코넛 쿠키를 먹으면서 내가 살짝 우유를 같이 먹는 느낌? 네, 커피 우유 제품을 같이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바다 코코넛 과자 느낌이 그대로 나요. 단맛이나 그 향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 참고로 이게 지금 세일할 때 샀거든요. 요 한 박스에 980원인가? 대박이지. 이게 980원 주고 샀으면 대박이지. 제가 이걸 지금 980원 주고 샀어요. 유통기한이 다가온다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되게 많이 들었네? 둘, 넷, 여섯, 여덟, 12개 들었어. 12개.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200원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12개 들었으니까 하나에 200원씩 하면 2,400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1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산 거죠. 거진 800원? 거진 800원 꼴에 80원에 산 거야. 80원. 대박이야. 이게 80원짜리 커피 퀄리티가 이 정도면 대박이야. 와, 씨. 베트남 무서운 나라네. 커피가 이렇게 맛있는데 이게 80원이라니. 물론 세일해서 샀으니까. 정가를 주면 200원. 대박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물론 느끼하지. 물론 밀크 코코넛의 향과 맛이 좀 느끼한 맛이 있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씨, 무서운 나라들인데. 네,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유통된다면 참고로 이게 눈에 잘 안 띄어요. 이 제품이 레전드 시리즈가. 근데 이런 제품들은 소비자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런 거 하나 닦아서 따뜻한 우유 부어가지고 먹으면 달달하니 겨울에 그 추운 겨울을 보내기 딱 좋은 그런 커피예요. 자, 이제 다음에 먹어볼 건 이제 카페 스어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인데 이게 얼마만큼 잘 구현이 됐나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번 제품은 카페 스어다입니다. 스어다. 네. 뭐 수어다, 쓰어다 뭐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 요것도 제가 샀을 때 3,000원이 안 돼요. 그 들어있기로 지금 좀밖에 안 들었네? 얘는 5개 들었어. 5개. 5개. 한마디로 이제 조금 더 비싸죠. 요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이거 잠실 롯데백화점, 잠실 롯데월드 쪽에 있는 백화점 쪽에서 샀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백화점 쪽에서 이제 들어오고 유통되는 이런 커피 수입 제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중에 좀 잘 안 보여요. 레전드 시리즈가 생각만큼. 근데 가끔 이마트나 이런 롯데마트 이런 잘 뒤져보면 가끔 있는데 뭐 항상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왜냐면 G7은 많이 구비되어 있는데 마트마다 근데 이렇게 레전드나 조금 고급 라인들은 잘 눈에 안 띄입니다. 근데 충분히 이런 거는 어필만 잘 되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워낙 가격대가 싸다 보니까 일단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안 써 있네.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일단 설명이 없네요. 난감하네 또 갑자기. 지금 제품을 검색을 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상에는 다 파네요.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3,500원 할인하면 3,080원. 그러니까 제가 샀던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물론 배송비가 들어가니까 비싸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이렇게 마켓에서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배송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눈에 안 띄니까 먹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 소개하고 있는 커피 제품 상당히 많네요. 네, 중화엔에 이제 드립커피들도 나오고 있어요. 우와, 베트남 블렌드, 아메리카노, 퓨전 블렌드도 나오고 있고, G7 퓨어 블랙 에스프레소, 네, 2인원도 있고, 네, 3인원도 있습니다. 맛과 향, 인스턴트 커피. 와, 제품 상당히 다양하네요. 레전드 카푸치노, 네, 지금 제가 아까 갖고 있었던 그런 거 있고요. 레전드 클래식 라인도 있고, 레전드 스페셜 에디션도 있고, 레전드 원두 쭝엔 프리미엄 블렌드. 우와, 제품 되게 많네. 대박이다. 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일단은 지금 제품군이 상당히 다양하고요. 여기 써있기로는 원조 베트남 스어다 커피 제형, 원조 베트남의 커피인 스어다 커피를 간편하게 홈카페로 먹을 수 있다. 아라비카 로브스타 원두 프리미엄
그만의 특별한 믹스 커피 똑같고요. 네, 내용은 비슷합니다. 네, 나노공법을 활용했다. 분무 건조 연유 파우더 함유. 보통 이 가공 커피들이 스프레이 드라이드 방식과 동결 건조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커피, 이런 음식 가공이 방식이 다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 분무 건조가 조금 이제 저렴한 커피들에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 전에 한번 소개했었는데 이게 이 제품이 약간 그런 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으란 얘기는 없네? 아니 아니 어떻게 먹는지 알려줘야지. 아, 써있구나. 한 팩에 컵을 넣고 50ml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50ml? 50ml? 일단 50ml 부어 볼게요. 50ml를 붓고 뜨거운 물 50ml를 붓고 잘 저어서 먹는다. 얼음과 함께 마시는 베트남 전통 커피다 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농도를 진하게 만든 다음에 얼음잔에 녹여 먹는다고요? 그럼 똑같이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쓰어다는 실제로 만들어 먹기가 되게 쉬워요. 뭐 드립이든 에스프레소든 진한 아메리카노나 이런 블랙커피에다가 연유만 섞으면 돼요. 근데 이거가 생각보다 매력이 넘치는데 마찬가지로 쓰어다 커피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시중에서 이런 제품을 잘 안 팔라. 안 팔라가 아니라 네, 미쳤구나. 네, 진짜 안 팔아. 그리고 더군다나 뭐 우리나라에 이제 베트남 브랜드가 들어와 있죠. 콩커피가 들어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베트남 커피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서 제가 먹어보고 또 학원에서 해봤을 때는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카페 쓰어다가 학원생들한테 제가 다 알려드리거든요. 수업할 때. 그러니까 이제 바리스타 이제 2급 과정은 잘 없는데 바리스타 실무반들이 있어요. 뭐 이제 실무적으로 음료 만들고 좀 커피를 맛있게 뽑아 먹어보는 그런 수업을 하는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이제 제가 평상시에 생각해 놨던 메뉴 같은 거를 다 먹어봅니다. 물론 이제 웬만한 프랜차이즈에서 하는 뭐 모카, 민트, 뭐 마끼아또, 캐러멜 마끼아또 뭐 이런 흔하디 흔한 메뉴도 하죠. 근데 사실 메뉴가 다 비슷해요. 프랜차이즈가 이름만 다르지 재료도 비슷하고 레시피도 거진 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맛이 그 맛인데 근데 이런 메뉴들은 생각보다 많은 카페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는데 왜 안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 제품을 지금 제가 좀 녹이고 있는데 이 녹인 거를 얼음에다가 여기 보시면 잘 저어서 100g의 얼음과 함께 마시면 좋다. 그러니까 이걸 얼음에 녹이는 거죠. 녹여서 먹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약간 G7 카푸치노처럼 그 참깨 같은 거 볶을 때 나는 냄새 있죠? 약간 기름 냄새 비슷하게 약간 우리 참깨 들깨 볶을 때 나는 냄새가 나요. G7 카푸치노 먹으면 그 냄새 나거든요. 얘도 똑같이 그 향이 나고요. 일단 베이스 자체를 진하게 만든 거에 이제 얼음컵에다 녹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실제 커피도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연유를 이제 진한 커피 원액과 탄다고 보시면 돼서 레시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유제품이 따로 들어가지 않아요. 연유 빼고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커피 메뉴들이 카페 쓰어다, 카페라 샤워 뭐 이런 건데 공통점은 원가가 안 들어. 그러니까 재료비가 많이 안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료비도 많이 안 들고 레시피도 됐다 쉬워. 그리고 초간편. 근데 왜 사람들이 안 팔까?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런 거 팔아. 반응이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커피 리본과 같은 제 카페는 아니고 이제 제 후배가 운영했던 카페인데 거기서 할 때는 이제 소금 크림을 썼었습니다만 뭐 저는 이런 것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마셔볼게요. 오, 괜찮아. 근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커피의 향이 G7 카푸치노에서 나오는 그 향이에요. 커피 향이죠. 그 향이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상당히 이국적인 커피로 마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맛은 그 맛이에요. 믹스 커피를 탔을 때 조금 얼음이 녹는 그 맛. 근데 이제 믹스 커피의 과한 단맛이 아닌 적절한 단맛과 쌉싸름한 맛이 좀 어울리는 거죠. 이거는 뭐 이 제품 자체가 매력이 있다기보단 이렇게 응용해서 에스프레소를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 팔면 됩니다. 왜냐면 이건 좀 향이 들어가 있어서 이 커피 향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카페나 학원에서 연출해 봤을 때 그 집집마다 쓰는 고유의 에스프레소를 진하게 내린 거에 에스프레소와 연유만 섞어서 아이스 그냥 얼음잔에 희석해서 먹으면 상당히 매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특히나 나이대 있으신 분이 되게 좋아하세요. 맛이 괜찮아요. 괜찮아. 뭐 이렇게 과하게 상품성이 높다라고 판단되진 않지만 오히려 저는 카푸치노 코코넛이 더 어필이 되는데 둘 다 이제 조금 개성이 있어요. 이 베트남 특유의 커피 향과 또 이 단맛들이 어색하실 수 있지만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을 법한 그런 메뉴입니다. 뭐 이 커피 두 가지가 저는 그냥 퀄리티가 궁금해서 사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이 쭝웬이라고 하는 커피 브랜드의 그 입지를 알겠어. 나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상품군이 다양하고 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걸 보면 실제로 수출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이 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베트남 기업을 한번 주목해 볼 만 하겠구나. 또 G7의 여파가 국내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실제로 어머님들이 또 G7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마 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좀 쓴맛들이 세거든요. G7을 먹어보면 그러니까 쓴맛이 세니까 한국인들 입맛에 그 씁쓸한 커피 입맛을 더 잘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입맛에는 좀 잘 안 맞아요. G7 자체가. 그러니까 먹기가 좀 불편한 감이 센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가공 커피류들이 응용이 할 수가 있다 보니 물론 이제 핀 커피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떨어뜨리는 그런 재료들 팔고 있습니다. 일본이래. 국내에서도 이제 핀 커피를 파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집에다 해놓고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베트남 커피 네, 핀 커피를 지금 기구가 10,000원대 초반이네요. 싼 거는 7,350원. 베트남 핀 드리퍼라고 팝니다. 뭐 별거 없어요. 네, 이런 거 그냥 비싸지도 않잖아요. 뭐 5만원짜리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네, 10,000원짜리. 아마 이런 것도 조만간에 이제 또 인터넷뿐만 아니라 뭐 노브랜드 같은 데 나올 수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먹기 시작한다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집에서 하나 놓고서 먹어보는 거죠. 또 사용해보고 또 어떤 느낌인가. 다음에는 제가 한번 요거를 사서 또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는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팔고 있습니다. 뭐 바샤 커피도 먹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별로 높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들 다 한 번씩 경험해보고 싶은 뭐 핀커피 국내에 아직은 생소하잖아요. 따지고 별거 아닌데 뭐 이런 거 하나씩 사서 소소한 즐거움으로 먹는 거죠. 네,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네,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더 많은 요즘에 이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작은 행복들을 가져가는 것들도 저는 얼마든지 삶을 조금 더 즐겁고 윤택하게 즐기는 방법이 아닌가. 물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제각각 다 다릅니다. 뭐 그것이 꼭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기만의 가치관과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신다면 뭐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즐겁고 감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커피를 먹어보고 즐기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끼고요. 또 이렇게 방송하는 재미로 제 소소한 행복을 즐깁니다. 뭐 별거 아니지만 이게 한두 시간 혼자 떠들면서 커피 먹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소수의 애청자들이 있으므로 저는 감사하죠. 물론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정적으로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차에 따라 뭐 10,000건도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있구나. 물론 대부분은 정말 뭐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듣죠. 많이 들어봐야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듣는데 그래도
내가 하는 헛짓거리 소리들을 들어주고 있다는 게 항상 감사하고, 또 가끔씩 또 문의 메일이나 또 고민 상담할 때 뭐 큰 제가 도움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또 자신들의 고민을 나눠보는 이런 걸 통해서 또 소소한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느껴본다라는 생각에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백수지만 지금 항상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와이프한테 쳐맞을 수 있는데 진짜 행복해. 네, 물론 뭐 고민거리가 없겠습니까? 저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잠깐 좀 내려놓다 보면 그냥 별거 아닌 거에 행복해요. 네, 뭐 냉면 한 그릇 먹어도 행복하고, 네, 비싼 식당 가서 식사 한 끼 먹는 것도 행복하고, 뭐 싸구려 커피 먹는 것도 행복하고, 우리는 감사할 게 진짜 많습니다. 예, 사지 멀쩡하고 아프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할 게 넘쳐요. 네, 그런 면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또 한 주간 행복한 하루, 또 기쁜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쯤에 또 녹음을 할 것 같고요. 일요일날 녹음했으니까 아마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업로드 하겠죠? 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